전쟁의 구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함선이 가라앉고 사람이 죽습니다. 1939년 9월입니다. 독일군은 전쟁을 위해 전장으로 향합니다. 독일 해군은 강하고 효과적이며 사기가 넘칩니다. 이들은 더욱 큰 결정적인 전투를 위해 준비합니다. 대서양의 전투. 히틀러의 제독들은 바다를 통솔하는 것은 곧 영국의 죽음과 유럽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알고 있었던 것은 깊은 바다에서는 영국 해군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독일군은 유보트 생산량을 매월 1000%로 늘렸습니다. 독일의 유능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성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집중을 합니다. 파시즘이 생존하기 위해선 죽음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다가왔고 히틀러는 파괴와 폐허를 위한 유보트를 대서양에 퍼뜨렸습니다. 가장 우수한 지휘관들과 고도의 훈련을 받은 팀들이 나치 해군의 엘리트로서 유보트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고립시키는, 영국을 보급하는 모든 동맥을 자르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영국 함선들이 충분히 가라앉는다면 이 임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국이 굶게 된다면 유럽은 죽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영국은 희망을 잃은 무력한 상선을 잃습니다. 화물선 보호를 위한 수백 대의 호송선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은 위기의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참을성 있고 완고하게 영국인은 함선을 완공합니다. 이는 해군 군사력 통계 자료에 작은 변화를 줍니다. 이 함선들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영국에게 말입니다. 생존과 체면을 위해 캐나다가 도움에 나섭니다. 캐나다는 빠르게 도움에 나서게 됩니다. 농장 등에서의 물품들이 낡고 거의 무방비 상태인 화물선에 실립니다. 이 낡은 후송선들은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개조된 요트와 어선들과 운이 좋으면 캐나다 해군 함선의 경호 아래 출발을 합니다. 선원들의 유일한 희망은 바다는 넓고 유보트가 모든 항로의 모든 마일을 커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가엾고 연약한 전쟁 방식입니다. 적을 피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몇 주간 지속되는 변함없는 생활이 적의 위협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선원들에겐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뢰의 폭격을 당하게 되면 처참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후송선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영국에 도착할 때까지 혹은 학살을 위해 조심스레 숨어있는 독일군의 잠수함에게 적발될 때까지 가야 합니다. 연약한 호송선들은 맞서 싸우지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장비가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의 잠수함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잠수함을 꼭 폭파시켜야 합니다. 바다에서의 전쟁이 치명적이면 육지에서의 전쟁은 흥미로워 보입니다. 현수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풍선과 팸플릿도 동원되었습니다. 슬로건과 세레나데도 사용되는군요. 방어선은 확고해 보입니다. 프랑스군도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춤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히틀러는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무너졌습니다. 벨기에도 대패했습니다. 프랑스도 무너졌습니다. 됴케르크. 이곳에서 영국의 비극이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해군이 육군을 구조합니다. 하지만 육군의 모든 장비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영국군은 방패와 무기를 손에서 빼앗긴 채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재앙의 시간입니다. 독일의 승리의 시간입니다. 승리의 길은 그들을 퐁피에뉴까지 인도합니다. 연극을 하듯이 나치당은 22년 전 독일이 항복했던 똑같은 열차에서 프랑스의 망신을 재현해냈습니다. 프랑스는 항복하였고
이제 춤을 출 차례는 히틀러였습니다. 정복은 해군이 맡고 있는 영국 해협에서 끝납니다. 프랑스의 항구를 차지한 독일의 거대한 세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적은 새로운 전략적 위치를 사용하므로 영국 해안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제 잠수함 기지는 영국의 생존을 이어가는 항로에서 하루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독일의 유보트들은 영국의 턱 밑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육주의 전격전은 그들을 예전보다 10배나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20배나 강해졌습니다. 영국의 문턱에서 획득한 공군 기지에서, 전쟁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공중 폭격을 이용해 세계 강대국을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잔인하고도 찬란하게 영국은 방어 대책을 마련합니다. 새로운 위협에 새로운 대책으로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나치의 비행대대는 뒤로 돌아서 공격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도 영국은 건재합니다. 히틀러는 영국을 항복시키지 못합니다. 민주주의가 영국을 승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은 여전히 긴박합니다. 자유가 구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신세계가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미국에서는 느리지만 확고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명백해집니다. 미국의 안정을 위해 국회가 영국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구축함이 필요합니다. 구축함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사용되었던 수많은 구축함을 갖고 있습니다. 대서양 전쟁의 틈메우기 전략은 미국의 구축함과 캐리비안해 및 대서양의 영국 기지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미국은 장비를 생산합니다. 해군 군사력의 절대적인 필요성은 영국의 곤경에서 확고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2개의 해군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대서양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태평양의 침략을 막는 것입니다. 조선소는 여행용 배, 화물선 및 군함 등을 빠른 시간에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생산물은 육지 도처에서 금이 됩니다. 생산 속도는 빨라집니다. 하지만 장비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막사가 완공되며 10만 단위의 사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국경은 미국에게 중대합니다.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의 항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1940년 5월부로 이곳은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빙정석 광산과 기상센터는 독일을 거부합니다. 1년 후
미국 해군은 아이슬란드로 이동하여 영국 수비대를 철군시킵니다. 이는 독일의 위협을 잠시 중단시킵니다. 아이슬란드를 소유하는 사람은 영국, 미국과 캐나다를 겨냥한 총을 소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1941년) 여름에 처칠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나 대서양 헌장을 선언합니다. 4개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하지만 이 관념을 지지하는 것은 이들입니다. 함선, 병사, 그리고 모든 것이 달려있는 보급품입니다. 함선들은 북대서양 호송 항로를 위협할 정도로 느린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 속도는 호송선들의 느린 속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호송선이 느릴수록 유보트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럽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북대서양에 있습니다. 이곳에 연합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적의 잠수함들도 그렇습니다. 호송선이 이동 중일 때 캐나다의 통제센터가 공동 수집한 정보를 사용해 지시를 내리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바다에서는 방어가 취약합니다. 위협은 심각합니다. 호송선을 둘러싼 경호선들은 상선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941년 9월에 미 해군은 대서양을 건너는 호송선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과 캐나다에 합류했습니다. 미국 선원들은 전쟁에 합류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후 유보트 한 척이 호송선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호송선의 진로와 방향을 파악하여 라디오를 통해 프랑스 해안의 독일 해군 본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잠수함 교전의 천재인 독일의 데니스 제독은 잠수함의 공격 개시를 지시합니다. 통보받은 호송선 주변의 유보트들은 집합대형으로 모여 통합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2리 때라 불립니다. 2리 때는 공격을 위해 준비합니다. 호송선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에스틱이라 불리는 소나로 바닷속에서 음파를 보낸 후 적의 반응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함선이 가라앉는 것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이곳에서는 모든 함선이 경계 태세를 취합니다.
충돌. 이미 늦었습니다. 전투 태세로 전투는 끝났습니다. 승자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서 집으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영국은 굶주림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패배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승리와 영광은 이들의 것입니다. 이 훌륭한 영웅들은 더 있을 축하를 위해 수도 베를린으로 향합니다. 영국과의 승리는 독일인에게 독일이 무적임을 증명합니다. 모든 독일인들이 기뻐합니다. 모든 독일인들이 살아남은 선원들을 찬사합니다. 죽음과 파괴를 위해 축제를 벌립니다. 미국이 참전하기 전부터 대서양은 연합 함대의 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묘비는 전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재앙의 잔재뿐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함선이 가라앉고 사람이 죽습니다. 1939년 9월입니다. 독일군은 전쟁 을 위해 전장으로 향합니다. 독일 해군은 강하고 효과적이며 사기가 넘칩니다. 이들은 더욱 큰 결정적인 전투를 위해 준비합니다. 대서양의 전투. 히틀러의 제독들은 바다를 통솔하는 것은 곧 영국의 죽음과 유럽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알고 있었던 것은 깊은 바다에서는 영국 해군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독일군은 유보트 생산량을 매월 1000%로 늘렸습니다. 독일의 전쟁의 구상.